첫 번째 챕터는 상표 제도와 등록 절차입니다. 상표에 관심을 가지고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상표 제도가 왜 있는 거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등록되는 건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최시알님, 좀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앞에 서두가 길었죠? 예,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옆에 한쪽 채팅창 계속 띄워두고 보고 있으니까 계속 좀 말씀 나눠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 대해서 평소 목소리 좀 높여주세요 또는 천천히 말해주세요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저하고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 주시면은 또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표를 보호하는 이유는 뭐냐? 공정한 경쟁이라고 저는 일단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상표를 왜 보호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한 단어를 떠올리자면 공정한 경쟁. 아마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게 특허권하고 디자인권은 산업 발전을 위한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신들이 뭔가 자극을 받아서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독점권을 줄게. 이렇게 해서 산업 발전이 되도록 협조해라. 그게 특허하고 디자인권의 취지인데 상표권은 좀 달라요. 상표권은 산업 발전은 아니고 그냥 좀 공정하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가지고 우리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상표 제도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표에 대해서 변리사면은 상표 제도에 대해서 상표권을 잘 알고 상표 판단 다 잘하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변리사가 이과 계열 이과나 공대를 나오면 저도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오면 보통은 특허 파트에 이제 투입이 되고 이과 쪽이 아닌 문과 쪽, 법학과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 상표 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 쪽으로 투입이 되면 계속 특허만 다루다 보니까 상표는 잘 모르고 상표만 다룬 변리사는 상표만 다루다 보니까 특허는 잘 모르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변리사가 처음에 이제 특허를 다루다가 상표를 다루면 되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에서는 이렇게 다루는데 상표는 왜 이렇게 다루지?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상표 주제니까 특허하고는 다르구나. 상표는 결이 다르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상표를 등록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표를 믿는 보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게 또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그렇게 썩 대단하지 않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를 보호해주는 그런 취지의 몇 가지 규정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중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늘 진솔된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 only4baby라고 하고 싶으면 라벨링 작업을 길어서 앞단어 이니셜 OAP 베이비라고 제작하게 되면 각각 상표 등록해야 되는 건 맞죠? 맞습니다. 상표는 딱 봤을 때 읽히거나 보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표입니다. only4baby 하고 그렇죠? only4baby하고 OFbaby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완전히 다른 어떤 발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상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 제도는 그 시장에서 뭔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소비자의 어떤 상호 어떤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브랜드를 신뢰하는 소비자를 둘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상표 그러면은 글자로 된 저 같은 경우는 특허법인 대안 이런 거를 이제 상표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꼭 글자만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사업자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출처를 알 수 있는 대상이면 무엇든지 다 상표 등록이 됩니다. 글자가 대표적이죠. 특허법인 대안. 제가 이동기 변리사가 있는 곳은 특허법인 대안. 이 특허법인 대안이란 서비스 명칭이 상표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로고도 상표 등록이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어떤 로고를 봤을 때 삼성 같은 경우는 글자 삼성도 있지만 이렇게 타원을 기울어져 있죠. 로고화된 것도 당연히 삼성을 떠올리기 때문에 등록이 대상이 되고요. 입체 형상도 상표 등록이 됩니다. 우리 KFC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 서 있는 그 형상 있잖아요. 입체 형상. 그리고 또 맥도날드 가면 또 앞에 뭐 이렇게 뭐 삐에로라고 하죠. 삐에로 형상 있죠. 그것도 각 브랜드를 떠올리기 때문에 상표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소리도 상표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인텔 그러면 디디디디, SK텔레콤 그러면 띵띵띵띵띵. 이게 소리 딱 들으면 아 어디 거 알죠? 이렇게 어느 사업자의 것인지 알 수만 있다면 상표 등록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이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 이제 개인이 알기에는 이름 또는 글자 또는 로고까지 해서 상표 등록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크로마키 하신 건가요? 예, 라이브 스킬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네요. 예, 뭐 크로마키 맞고요. 결국은 네, 뭐 아주 작은 어떤 제가 좀 개선을 했는데 또 이제 봐주셔서 또 이제 효과를 또 보고 있어서 저도 조금 흡족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 빠마보틀님 똑같은 명칭 같은 분류 늦게 출원하면 상표 등록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요. 상표는 중복 보호라는 개념이 좀 얕아요. 특허나 디자인 한번 등록이 되면 그 비슷한 거는 남도 보호를 못 받아 라는 게 기본 취지인데, 상표는 아니에요. 내가 한번 등록을 받았으면 내가 겹쳐가지고 또 등록받고 또 등록받고 또 등록받고 또 등록받고 누적적으로 계속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특정한 상표를 가지고서 조금씩만 다르게 해서, 심지어 색깔만 다르게 조금씩만 뒤틀린 상태에서 조금만 각도가 다르게 계속 등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로고인데 수백 번 상표 등록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 전자제품 쪽에 삼성 검색하면 수천의 상표가 나옵니다. 계속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하고 달라요. 비계노우님, 어항청소기 특허 등록한 사람입니다. 박정열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상표 등록을 언제쯤 진행할까요? 우선 판매해서 반응을 보고 등록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좀 실무적인데, 제가 상담을 나눌 때 특허 출원하면서 상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면은 이게 확정이면 지금 출원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살펴보셨다가 제품 출시될 때 그때 하셔도 무방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 이름이 좋아 라고 제품을 기획했는데 쭉 개발하고 시제품 만들고 출시하려고 보니까 저거보다 이름이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스럽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름이 좋았는데 제품 자체는 많이 안 바뀌겠죠? 근데 이 제품명은 빈번하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상품명, 제품명이 확정되면 그때 출원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도 여러 가지 계속 뭐 시제품 만들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 확정되면 그때 출원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됐다, 이제는 준비가 다 됐어, 나는 이 명칭, 이 디자인으로 출시할 거야, 그러면 그때 출원하셔도 무방합니다. 등록은 상대적으로 뭐 미리 꼼꼼하게 검색만 하면 특허보다는 리스크가 낮게 등록을 될 테니까 등록은 무난하게 예상하시고 그렇게 좀 늦게 출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로즈PK님, 특허 회사의 상표 등록을 신청해놨는데 심사가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특허도 아닌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라고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1년 정도 걸리는 게 맞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도 있어요. 다른 나라도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다른 나라도 1년 걸리는데 우리나라만 출원하자마자 뭐 한 달 만에 딱 등록을 내주면 약간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뭐 저도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우선 심사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 상표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우선 심사 시청하시면 진짜 한 달이면 출원 공고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좀 그 심사 과정은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이어갈게요. 보통은 상표는 제품 출시한 사람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서 다른 사람이 모방업자가 껴들지 않도록 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특허하고 디자인은 그 개발한 과정을 되게 많이 공을 쳐줍니다. 개발하느라 고생했어. 이거 고생했으니까 권리 줄게. 그러면은 이 개발자가 이 특허나 디자인의 내용을 사업하지 않더라도 개발하느라 고생했으니까 권리 갖고 있어. 이렇게 됩니다. 상표도 달라요. 상표는 이거를 공들여서 개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택했다고 봅니다. 선택. 제가 특허법인 대한이라는 특허법인 명칭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죠. 뭐 특허법인 한국, 뭐 특허법인 하다가 특허법인 대한으로 선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창작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갈등 중에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부분에 갈등은 많았겠지만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어쨌건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해주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보호해주는 않는다.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특허청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독특한 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선택을 보호하느냐? 선택한 나를 보호하는 거 넘어서 내가 선택을 해서 제가 특허법인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특허법인 대한 이동희 변리사 있는데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거.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는 내가 상표를 선정했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로즈PK님, 변리사님은 믿음이 가요. 늘 감사합니다. 저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마보틀님, 저보다 20일 늦게 다른 사람이 똑같은 명칭, 같은 분류로 상표 출원했는데 대리인이 있던데 안 되는 걸 알면서 한 건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명칭으로 같은 분류로 상표 출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상표 출원할 때 대리인이 검색을 통해 가지고 등록 여부를 가늠하는 거는 보통은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분류에도 상품군이 다르면 따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일단은 같은 분류면 나만 가질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근데 같은 류라도 류 밑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 세부 나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류에서 신발과 의류는 다릅니다. 25류에는 신발이 있고 의류가 있고 허리띠가 있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상표 등록을 신발 쪽에 받았다. 근데 의류는 안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을 캐치를 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이렇게 출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에서 이제 참고하시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대리인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표 제도의 특성, 선택이라는 부분,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도를 낮춰서 특허청에서는 이제 판단한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러면 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는 모두 출원, 그리고 심사, 그리고 어떤 의견 대응을 통해서 등록의 과정을 거치는데 상표는 유독 심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출원 공고라는 제도를 거칩니다. 이건 상표만 있어요. 출원 공고는 뭐냐? 심사관이 심사를 했더니 이건 문제 없어. 괜찮아? 그러면 이거를 등록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출원 공고 결정을 냅니다. 그러면서 출원 공고는 내가 이거를 상표 등록을 내주려고 그래. 혹시 누구든지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 라고 2달 동안 이의 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을 제공하는 거를 출원 공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사 결과가 제가 우선 심사하면 한 달이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만에 바로 등록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만에 등록 쪽으로 되는 방향으로 심사를 냈다 그러면 출원 공고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서 2달 동안 강제로 이의 신청을 접수하는 기간을 둡니다. 왜냐하면 상표는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택을 해서 누군가가 출원을 했고 심사관을 봤어요.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 저거 내가 상표 출원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오래전부터 이 상품에 대해서 쓰던 상표야. 출원만 안 했을 뿐인데 제가 어떻게 내 상표 알고서 뺏으려고 출원한 거야. 이런 경우 익히 있죠.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이 상표를 썼는지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고 출원 공고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2달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다시 상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 결정이 났습니다. 상표 등록 가능 기간은 2달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달라요. 특허나 디자인은 기본 3개월을 주는데 상표는 이거를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2달 줬는데 안 받는다 하면은 다른 사람의 기회 넘길게 짧게 유지를 한 게 2달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상표 등록 안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얄짤없이 포기 처리된다는 거,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미리 2달 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30일은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2달 지나면 얄짤없이 포기돼서 다른 사람이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기회가 넘어갑니다. 네. 상표 우선심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자, 이게 우선심사 요건에 따라 달라요. 특허청이 제공하는 기본 관람료가 있고요.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 선행상표 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다 납부하는 비용이 있고 또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또 대리인 비용이 있고요. 여하가 다 이것저것 하면 한 뭐 몇십만 원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상표권 출원 등록 절차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받은 상표권의 효력은 어떤 것이냐? 상표권은 등록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특허나 디자인은 20년인데요. 근데 특허나 디자인은 20년 인정을 하면서도 처음에 3년치까지 등록 비용을 받고 매년 연차료를 납부를 해야지만 계속 연장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상표는 등록 결정되면 한 번에 10년치 등록 비용을 다 넣고 한 번에 10년 후 화끈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10년 인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냥 뭐 3년 차 됐어요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면 소비자가 갑자기 믿었던 게 좀 없어지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일단 10년은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이 되면 당연히 뭐 민사상, 형사상 침해, 이제 어떤 침해에 따른 배제를 침해에 따른 책임이 죄송합니다. 말이 갑자기 꼬이네요. 상표 침해 시는 민사, 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침해를 하지 않도록 뭔가 이제 누르는 효과가 있게 되죠. 상표권은요.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상표권은 갱신제도가 있습니다. 상표는 처음에 10년 동안 권리가 유지된다고 했죠.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느냐?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상표가 필요 없어서 그냥 안 쓰는갑다. 뭐 더 필요 없는갑다. 그냥 깔끔하게 종료되고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이 그 상표 또 혹시 뭐 요건이 좀 있긴 하지만 또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쌈지라는 상표 들어보셨죠? 예전에 쌈지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뭐 가죽 쪽으로 해서 가방, 지갑 이런 쪽으로 해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였는데 어느 날 도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상표도 어쩌다 보니까 소멸이 됐나 봐요. 나중에 봤더니 누가 쌈지 상표가 죽었네? 내가 다시 가져야지. 다시 출원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표가 죽더라도 나중에 누가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택이니까. 누군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용 필요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다시 그거를 선택해서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표권자인데 내가 상표가 계속 필요하다? 갱신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예요. 갱신 서류 특허청에 제출하기만 하고 뭐 비용만 입금을 하면 바로 갱신이 10년이 더 연장됩니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 뭐 코카콜라, 나이키 그런 상표들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 앞으로도 한참 동안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 갱신 제도가 왜 있느냐? 상표권자도 보호하지만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가 나이키를 믿었는데 나이키가 갑자기 엉뚱한 데에서 상표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나이키 상표를 출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등록 받으신 분들 10년 차 되면 반드시 갱신해서 상표 연장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마지막이네요. 이제
상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비교 개념이 있는데, 서비스표는 도대체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서비스표는 상표권의 좀 하위 개념, 세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명칭이 상표고요. 서비스업에 대한 명칭이 서비스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상품에 대한 상표권, 이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는 이 표현이 맞는데, 이게 상표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이제 법 자체가 상표법이다 보니까 서비스표도 퉁쳐갖고 그냥 상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밀히는 서비스업에 대한 명칭이 서비스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나중에 혼동을 하지만 그냥 상표 이러다가 서비스표? 그거는 상표, 서비스업에 대한 명칭이 서비스표라고 하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엄밀히는 따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제품을, 아까 나르지오 신발 예를 들어볼게요. 나르지오는 신발에 붙이죠. 그러면 나르지오 신발, 이거는 상표권입니다. 그런데 나르지오가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나르지오 몰 해가지고 나르지오 신발도 팔고 다른 신발도 판매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쇼핑몰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거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표입니다. 상품 판매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고, 그러면 이거는 35류의 서비스표 등록을 따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25류,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는 35류, 이렇게 따로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것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개코 딱지 반쪽님, 상표를 셀프 등록했는데 특허청에서 등록됐는지 연락 주나요? 아마도 온라인으로 하시면서 이메일이나 주소를 입력을 하셨으면 이메일이나 주소로 통지가 올 겁니다. 저도 사실은 셀프로 상표 출원을 안 해봐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온지는 모르겠네요. 항상 저는 대리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한테 오고요. 대리인이 당연히 이제 의뢰인한테 이거를 통지를 합니다. 뭐 연락이 안 되면 전화로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믿으면 되는데, 특허청의 경우에는 뭐 알려는 주는데 아주 버선발로 보따리 싸들고 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셀프라는 경우에는 그걸 반드시 좀 챙기셔야 돼요, 직접. 네. 그렇습니다. 자, 상호. 정말 여러분이 상표하고 상호하고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상호는요,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 세무서에다가 등록하는 이름입니다. 너 사업자명 어떻게 정했어? 네, 특허법인 대한 정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특허법인 대한 이름으로 세금 잘 내.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허법인 한 칸 띄고 대한이 먼저 사업자 등록이 있었다고 할게요. 특허법인 한 칸 띄고 대한, 근데 저는 띄어쓰기 없이 특허법인 대안할 겁니다. 전산상으로 특허법인 한 칸 뜨고 대안하고 특허법인 대안은 달라요. 달리 구별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받아줍니다. 세무서에서는 혼동 개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차피 사업자 번호가 다르면 각각 이 어떤 세금에 관한 지로용지를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상호는 세무서의 관계에서 그런 거지 절대 어떤 유사 여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내가 어떤 소비자하고 관계에서 내 이름을 강하게 보호받을 거야. 무조건 상표입니다. 그래서 상호하고 서비스표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상표 제도와 등록 절차였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할게요. 상표를 외국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외국 대리인 통해 가지고 출원할 수도 있고요. 미국이면 미국 대리인, 뭐 중국에는 중국 대리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뭐 기왕이면 원스톱을 하게 하자라는 것들이 마드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다가 내가 상표 등록을 받고 싶은 국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그제서 외국에 뿌려져서 자동으로 심사하는 시스템이 마드리드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출원할 때는 외국 대리인이 필요 없는데, 만약에 그 나라에서 심사하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자가 발견되면 그때 외국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드리드 시스템은 한번 출원할 때 어떤 의견 제출 통지가 나오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마드리드 시스템은 전산이 잘 구비된 나라로만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저개발 국가 또는 시스템이 좀 안 좋은 그런 나라는 이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만 같은 경우에도
대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반대로 이 마드리드 시스템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선진국 위주로만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마드리드 시스템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잠깐 아셨다가 나중에 이제 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대리인하고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